세미 연기한 박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추웠는데 이렇게 저희 이야기 들으러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알차고 꽉 차 있는 시간 보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와 나 하은 역할을 맡은 김시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관객석을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어떠한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지 너무 기대되고 저도 오늘을 많이 기다렸고 기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재밌게 얘기 나누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다시 심해졌어요. 이게.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서 또 다시 이제 괜찮아지고 사회성도 많이 좀 커져가고 이랬는데 오늘 또 다시 뵙고 다시 또 심해지더라고요. 네, 시너지가 생깁니다. 저 뒤에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서성이면서. 다리 힘주고 있어서 지났습니다. 저는 뭐 일단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봤고 제가 또 마침 지금 요즘 한창 그 다른 TV 방송에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의 이제 연애 이야기나 뭐 사랑 이야기나 이런 거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보면서 제가 이제 30이 넘고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고등학생들의 찐 대화의 모습, 그 저를 어른이랑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모습이나 마음이나 이런 거를 제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처음 보는 거니까 십몇 년 만에 보는데 저도 저랬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성숙하고 멋있고 인간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뭐 질투가 나면 질투가 난다고 솔직히 얘기하거나 근데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너와 나 이거 보면서 다시 뭐 쌤이랑 하은이나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멋있다 그리고 멋있고 이제 그 친구들의 관계나 뭐 사람을 대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 하은이랑 쌤이가 멋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는 당연히 이제 시은 배우님이랑 혜수 배우님이 연기를 하시는 게 이제 연기처럼 안 느껴질 정도로 이제 너무 저는 그 지금 최근 들어서 그 고등학생 친구들하고 너와 나 속에 쌤이와 하은이를 같이 보고 있으니까 두 개가 이제 그 친구들은 진짜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너와 나에서는 영화 속 장면인데도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제가 너무 몰입이 잘 되고 너무 가슴 따뜻해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쌤이처럼 저는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랑 너무 친해지고 싶어서 약간 쌤이 비슷한 행동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친구 핸드폰 비밀번호가 뭐였는지를 제가 이렇게 알게 된 다음에 저도 이제 그 비밀번호를 바꾸고 우리는 운명이다 약간 저도 그 친구가 제가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다른 친구한테 소개를 해줬는데 다른 친구랑 이제 더 친해지는 거 보고 질투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시은 배우님이나 혜수 배우님, 현철 감독님 다 학창 시절에는 이제 어떤 유형의 학생이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하은이랑 먼저 비슷한 점을 찾자면 하은이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다혜라는 친구와 유독 더 친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가 있듯이 저도 한 학년에 만약 1학년 때 만약 저희 같은 반에 꼭 한 명은 그런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하은이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생각해보면 쌤이랑 비슷한 점이 꽤 많은 학생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친구한테 그 질투를 느끼는 상황이 되면 뭔가 그런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좀 있는 대로 뭔가 표출하려고 안 해도 그냥 얼굴에 드러나는 좀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서 세미를 처음 대본으로 봤을 때 약간 좀 부끄러워지는 그런 기분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의 배우
대답하는 사이에 제가 고등학교 때였댔나 오랜만에 떠올려 봤는데 제가 엄청 소심했고 잘 못 안 어울렸죠. 안 어울렸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즌마다 저한테 되게 엄청 잘해주는 친구들이 꼭 한 명씩 있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다가 얘들이 너무 저한테 다가오는 게 느껴지면 그때부터 이제 좀 밀어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그런 이유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 그냥 제가 약간 좀 힘들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렇게 잘해주는 게. 그러면 같이 오래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친구였어요? 올해 일단 고등학교 친구들이랑은 아예 지금 그럴 수 있죠. 정민이 빼고는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제가 남자 고등학교 나왔는데 기숙사 학교 그것도 그래서 더 약간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저랑 성향이 좀 안 맞아서 그 환경이. 그 유명한 사진 중에 또리의 아범하고 같이 이렇게 누워서 잔디에 이렇게 누워서 찍으신 사진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사진을 그렇게 갖고 계신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제 그때 그 시절에. 아 사진이 없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이제 추억을 나눈 친구와 여기 에어컨 좀 들어주세요. 아 그런 추억을 같이 갖고 있는 친구와 이제 그렇게 정말 누가 찍어준 것 같은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을 그런 거를 갖고 계신 게 좀 부러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따가 그런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찍어드릴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껴도 되나요? 안 돼요. 저는 사실 조금 이걸 이제 그 너 하나를 이제 영화를 보고 아 이거를 이제 내가 그냥 갈치 조림을 이제 발라먹는다고 할 때 이렇게 막 맛있게 이렇게 발라먹어도 되나? 아 이렇게 너무 해집는 게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저 마음은 일단 좀 그랬었거든요. 이거를 어떤 이 장면은 이제 어떤 거를 의미하려고 했고 그걸 이제 막 정말 가시 하나하나를 다 발라 먹고 싶지 않다. 이제 그거를 제가 원래는 막 위키도 엄청 찾아보고 막 비하인드도 찾아보고 막 오디션 영상도 찾아보고 그런 스타일로 즐기는 영화들이 있고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그러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러는데 지금은 조금 한번 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죠? 근데 저는 또 너바바님께서 그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주셨는데 훔바바가 어떻게 지어진 애칭인지가 궁금한 이거 뭐 1번 질문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훔바바는 저랑 되게 친한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한 명의 이제 인터넷 아이디였고요. 팥빙수 리뷰하는 블로그였는데 거기서 훔바바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했고 그냥 이유 없이 그거를 가져오게 됐고 이제 나중에 이제 훔바바의 뜻을 찾아보니까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삼나무 숲을 지키는 요괴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대단한 의미를 뭐 의도를 하고 가져온 건 아니고 네. 친구의 아이디다. 저는 또 이제 보면서 하은이가 이제 다리를 이제 계속 그 깁스를 하고 근데 그 깁스가 제가 하고 있는 깁스가 똑같은 깁스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은이가 계속 이렇게 걷고 뭐 운동장에서 이제 쌤이랑 이제 쌤이가 화내고 쫓아갈 때 제가 요즘 도수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걸으면 골반이 많이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하은이 하은이 역할은 이제 안 하시겠지만 나중에라도 꼭 이제 하은이한테 그런 걸은 걸 계속하면 이제 골반 많이 틀어져서 나중에 실비 적용 안 되는 도수 치료를 많이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래서 하은이 연기하실 때 깁스는 어떠셨어요? 좀 불편하셨어요? 아니 처음에는 이제 깁스 착용을 할 때 다리를 이렇게 걷는데 깁스를 착용했는데 별로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세게 감아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리를 다친 연기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걱정이 됐었던 게 깁스를 그렇게 장기간 하게 되면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장기간 하게 되면 약간 무성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왜 그런지도 저도 찾아봤어요. 네. 이게 여기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계속 자극이 되다 보면 이제 그 무성이 맞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또 계속 신었다가 뭐 풀었다가 하니까 다행히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은이가 세미한테 이제 문자 쓸 때 미안해 안녕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안녕이라고 했을 때 하은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톡으로 미안해 안녕이라고 했을 때요. 버스에서. 네. 버스에서. 버스에서. 네. 세미가 버스에서 네. 그 하은이가 이제 카톡 남긴 거를 볼 때 마지막에 제가 연출부한테 특별히 안녕이라고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네. 그거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떤 여운이죠. 약간 영원한 작별 같기도 하고. 저는 그 안녕이 진짜 너무 못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때 그래서- 현장에서 네. 제가 엄청 화냈던 거 현장에서도 기억나시죠?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그 안녕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너무 전에 보냈던 친구분들이 계셨나 봐요.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제가 그 안녕을 써본 적이 있어서 그게 왜 그렇죠. 쓰는지 알아서 그 그렇죠. 못된 마음을 네네. 거울 알아서. 치료가 됐다. 그래서 그거는 되게 섬세하게 제가 의도적으로 넣은 거거든요. 약간 미성숙한 아이들의 어떤 그런 괜히 이렇게 툭 찔러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신 적 있어서 아시는 거죠. 굳이 그렇게 여운 제가요? 네. 어떻게 그거 근데 그거를 딱 눈에 띄셨나 봐요. 그럼 또 해보신 적이 있어서 그걸 아시는 거네요? 그 여기에 이제 잠시만요. 이제 그 질문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던 건데 저는 사실 제가 세미같이 행동한 적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한 게 이제 제가 저의 10대 시절에 좋아하는 친구한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사실 지금도 뭐 다혜가 하은이를 대하는 마음보다는 세미가 하은이를 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혜가 뭐 하은이가 얼마나 밤마다 나한테 전화해서 누군지 아냐 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내가 잘못됐구나 뭐 하은이가 정말 마음 의지할 곳이 없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왜 그 다혜한테 전화하는데 그 얘기를 그래서 잠깐만 하면서 이제 그걸 되게 부정할 정도로 제가 저의 마음을 이제 좋아하는 주변인들한테 전달하는 거를 좀 지금도 계속 연습하고 배워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안녕이라고 한 그 하은의 마음과 그렇다고 해서 하은이가 저는 이제 쌤이 입장이 많았기 때문에 하은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그 필살기 중에 하나는 야 그럼 네 말은 다 맞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그렇게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너 혼자 살지 왜 나랑 친구해? 그래서 그게 어쨌든 이제 각본을 쓰시고 연출을 하신 전시호 감독님이 뭐 입장이라던가 아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안녕이라는 문자를 보낸 하은이의 마음을 여쭤봤던 것 같고 현수 배우님 말씀에 대답하자면은 안녕이라는 문자는 상당히 좀 자주 보냅니다. 그게 제가 이제 하은이가 안녕을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세미가 물론 미성숙하고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이 서툰 건 맞지만 하은이도 비교적 어른스러운 거지 그렇게 또 어른스러운 건 아니다 안녕을 보내는 걸 봐서
네. 네. 그래도 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지 않나요? 내 마음을 알아줘.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나 좀 봐줘니까. 나 좀 봐줘. 나한테 내 마음 좀 헤아려줘니까. 그걸 안녕으로 표현한 게 세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한. 그쵸. 하은이가 성숙한 아이였으면 세미한테 그렇게 헷갈릴 정도로 행동을 하진 그래서 않았겠죠. 많이 힘든 시기였고요. 그리고 또 많이 혼란스러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구나. 네, 뭔가 딱 확실하게 마음을 표현할 준비가 아직 그때는 안 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이해하세요. 세미는 이해하잖아요. 결국에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과도 하고. 하은이가 울고 세미가 안아줄 때 하은이가 너무 많이 울었다고 하는데 시인 배우님은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우는 장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때 두 분은 이제 어떤 기분이셨고 뭐 얼마나 우셨는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하네요. 저는 세미가 저를 안아줄 때 그때 뭔가 비로소 내 마음을 그래도 누군가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뭔가 내 편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뭔가 또 한편으로는 세미도 나랑 같은, 내가 뭔가 혼란스럽고 이랬는데 그래도 세미도 나랑 같은 마음이었구나, 그걸 뭔가 확인받아서 안심했던 마음에 울음이 터져 나온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세미가 이제 그 마지막에 하은이를 비로소 이해하고 뭔가 사과하고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그 장면에서 운 거는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복합적인 감정들을 비로소 솔직하게 좀 얘기할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고백이 꼭 나도 마음이 같아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대답이 없어도 괜찮다는 어떤 용기를 가지고 하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느꼈던 어떤 꿈에 대한 불안감과 하은에 대한 걱정과 사랑, 이거를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그 많은 감정 때문에 정말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생각나는 그 장면 중에 이거는 말씀드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그 다혜랑 싸울 때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또리아범한테 욕하고 이렇게 막 뛰어와서 싸울 때 그 장면 찍을 때 진짜 서러웠거든요. 왜냐면 그 말이 진짜 다 비수처럼 날아와서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막 넌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냐, 너는 너만 사랑받고 싶어하고. 근데 거기서 또 그래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나도 알아, 다 안다고 막 하면서 세미가 막 소리를 치는데 그게 저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참 많이 좀 제가 투영이 됐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네, 되게 기억이 많이 방금 탁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때 그 너무 서러웠던 감정이. 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저는 연기할 때 진짜 못 울거든요. 지금까지 실제로 울어본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혜수 씨도 그렇고 시현 씨도 그렇고 상우님도 특히나 DP에서 좀 감정적으로 힘든 씬을 찍어야 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그런 그 몰입이라는 게, 저는 그 슛 전에 아무리 이거를 막 내가 깊은 생각을 하고 이 캐릭터의 감정을 이입하려고 해도 슬레이트를 치는 순간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연기 기술을 쓸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혜수 씨는 계속해서 그냥 울어야 했잖아요. 그럼 너와 내 때뿐만이 아니라 3기 때에도 뭐 김정수 선배님이랑 장례식 장면도 있었고, 그런 건 어떻게, 이게 연기의 그 감정의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그 상황에 집중한대요. 그냥 인물의 감정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울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쨌든 그거는 깨지잖아요. 상황에 대한 집중은. 그래서 그냥 그 상황에 내가 있는 것을 생각. 근데 그게 생각만으로는 너무 힘들잖아요. 왜냐면 주변에 스태프들도 너무 많고 카메라도 나를 찍고 있고, 특히나 놀이터 씬, 그 쌤이 완전 클로즈업으로 눈물 흘리는 씬은 진짜 카메라가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있었는데 연기를 그렇게 하신 건데, 사실 몰입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어떻게 그냥 되시던가요? 이렇게 표로롱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시은 씨는 어때? 저는 좀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그냥 보통은 그 인물의 그 감정과 상황에 먼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울어서 콧물이 자꾸 나와서 좀 항상 참거든요. 그쵸. 편집된 거 보고 있으면, 특히나 제가 공개 안 한 것도 보고 있으면 항상 이 코가 빨갛거나 콧물을 닦고 있거나 여기 볼이 이렇게 실핏줄이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죠. 타고나시는 거구나. 근데 상훈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저는 그 세미한테 이제 그 친구들이 다혜가 혼내듯이 싸움이 아니고 거의 혼낸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도 막 제가 다 서럽고, 저는 이제 제가 다 서럽고 그랬는데, 근데 그 제가 이제 너와 나 여기 자리에서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게 괜찮은가요? 네. 저도 이제 좀 그 상황이 됐을 때에 대한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DP나 뭐 이런 걸 할 때도 저는 세미 입장이었으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혜수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비수가 꽂히는 기분이 드는 것 같은 게 이제 너무 다 맞는 얘기니까 사실 반박이 사실 불가능한 말들이잖아요. 뭐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너만 힘든 줄 아냐, 왜 넌 끝까지 너 생각만 하냐, 뭐 이게 하은이를 좋아하는 태도냐, 그런 말들을 이제 저는 이제 그 다혜가 그렇게 말하면 이제 막 귀 막 좀 도망갔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몰입을 하는 것을 이제 거기서 좀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DP나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너와 나에서 또 비슷한 감정이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실 전 국민이 다 공감은 하겠지만 제가 너무 보기가 괴로워서 이제 저쪽 마음 한켠에 치워놓은 좀 그런 일들이나 뭐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DP도 저 개인적인 개인사에서도 좀 제가 보기 힘들거나 이걸 이제 계속 갖고 있기 힘들어서 좀 치워놓은 거를 굉장히 오랜만에 좀 꺼내놓은 뭐 사건이나 감정이나 기억들의 영역이 있는데, 너와 나에서도 사실 저는 조금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10년 이제 다 된 10년이 돼가는 그 일들도 사실은 이제 자꾸 들여다보고 뭐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그러니까 치워놓은 게 저기 멀리 치워놓은 건 아니고 바로 옆에 치워놓긴 했지만 자주 뭐 이제 보진 않았는데 뭐 쌤이라던가 특히 그랬던 그런 개인적인 감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와 나를 보면서. 그래서 저 개인적인 최애 장면이 어디였냐고 물어보시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꼽으시기도 하겠지만 이제 마지막에 살가 뭐 진짜 간다 할 때 뭐 가지마 그런 거 있잖아요. 쌤이야 가지마, 아니야 하나 같이 가, 아니야 하나 가지마, 쌤이야 가지마. 그 뒤에 그분을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지 좀 이따 하세요. 그냥 괜히 뭐 그런 마음도 들고, 뭐 상주가 너무 오래 자리 비우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이 나고, 그때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 질문을 최대한 도망다니려 했는데 좀 도망이 됐을까요? 네,
네, 제 질문에 대한 답은 그냥 제가 약간 소시오패스인가 봐요. 감정을 이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죠. 처음 기획 단계에서도 이제 마지막 장면을 어느 정도의 확신으로 생각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마지막 장면 뭐 뭉뚱그려서 얘기하면은 처음과 끝은 그러니까 쌤이 집 시퀀스 집으로 돌아와서의 시퀀스는 그대로 그냥 처음 쓸 때부터 있었고 애초에 그냥 박아두고 시작한 거였고 정말 그 마지막 컷 쌤이가 누워있는 컷은 사실은 예정에 없었는데 저희가 그 무음도에서 꿈장면 쌤이가 죽어있는 꿈장면 찍으면서 그거를 한 8분 정도 그냥 찍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좀 보고 싶고 이거를 연기하는 혜수 씨도 이걸 나중에 이거를 기점으로 다음에 어떤 연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8분 정도를 그냥 지켜봤는데 처음에 의도는 이 샷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컷을 해야겠다라고 가만히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제일 큰 그 샷 안에서 일어났던 변화가 세미가 눈을 뜨면서 웃는다 였죠.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8분 동안 어떠셨어요?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경험을 또 할 순간이 올까 싶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눈을 감고 8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긴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졸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지금 나 놔두고 다 도망가셨나? 뭐 이런 생각도 했다가 또 바람 소리도 느끼고 막 정말 풀 사라락 하는 소리도 느끼고 했다가 그 웃음이 지금 생각해보면 세미이자 동시에 그냥 혜수의 웃음이었던 것 같아서 저도 그때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웃은 건 아니었지만 그 웃음이 참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담기게 된 게 나중에 시간이 한 20-30년 지났을 때 제가 이 영화를 다시 꺼내봤을 때 그 웃음이 저한테 좀 많은 힘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리딩을 굉장히 많이 하신 이후에 이제 대사도 많이 수정해 가시면서 리허설도 이제 많이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혜수 배우님이나 시인 배우님은 이제 이거는 이 장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바꿨어요. 그런 장면이 내지는 대사 같은 것도 궁금하고 저는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 이제 점점 이제 촬영 회차가 늘어날수록 하은이라는 친구랑 쌤이 친구를 처음 적은 거는 이제 감독님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혜수 배우님이 아니 쌤이는 이럴 거라니까요. 그래서 혜수 배우님이 확실히 더 제가 쌤인데 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순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하은이나 이런 기억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세미에 대해서 감독님이 엄청 다 받아들여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가 얘기를 나눈 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혜수 씨가 자기 자신을 들킬까봐 뭔가 이 세미의 짜증 수위를 조금 낮추려고 했었던 거. 그리고 좀 그러니까 똑같은 짜증이더라도 조금은 더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 뉘앙스로 바꾸는 거. 그 정도를 혜수 씨랑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앞에 저를 들킬까봐라는 말을 붙이신 걸까요? 진짜 오해하시겠어요. 이거는 영화는 좀 오랫동안 증거로 남게 되는 거니까. 네,
정말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제가 세미 같은 사람은 정말 아니랍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시은 씨 대답해 주세요. 하은이에 대해서 감독님하고 엄청나게 많은 특별한 얘기를 하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감독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던 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옥상신에서 세미와 하은이가 그 다투는 장면에서 화를 낼 때 조금 더 몸을 움직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이런 정도의 디렉션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랬었나요? 네. 조금 더- 그리고 네. 시은 씨는 하은이가 초반에 저희가 후반부는 아예 리허설을 거의 안 했죠. 그냥 네. 리딩만 했죠. 리딩만 한 두 번 정도 하고 낮 10만 리허설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게 하은이가 이게 코미디 연기를 해야 되는데 상훈님도 아시겠지만 이걸 웃기려고 하다 보면 안 웃겨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를 되게 웃기게 표현하려고 하면 안 웃겨지고 그래서 하은이가 뭔가 하는 농담들이 되게 무심하게 나와야 됐었는데 그런 거를 많이 주문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초반에.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버스에서 쌤이가 무슨 생각해 하면 인생이라고 대답하는 그런 뭐 사소한 대사들도 제가 좀 뭔가 디렉션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무심하게 해달라. 그리고 리허설을 할 때 그게 더 좋았다고 해서 시작할 때 말고 리허설 버전으로 간 장면들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 리허설을 워낙에 많이 했어가지고 리허설을 네. 거기서 이게 누구 제가 쓴 거고 어떤 게 제가 쓴 거고 어떤 게 배우들이 만든 건지는 아마 제가 리허설 영상이 남아 있는데 그걸 확인해봐야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뒤섞여 있어가지고 지금. 네. 그렇습니다. 하은이는 세미가 이제 쉽게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좀 애처럼 군다거나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면 이제 뭐 좀 찡찡거리는 편이라고 했을 때 하은이는 사실은 그런 찡찡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겠죠? 저는 찡찡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찡찡거리는 모습도 세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세미의 찡찡거리는 모습도 내가 받아주고 사랑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요? 작가의 입장으로서 네. 뭔가 되게 아름답게 사랑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들에게 인생 최고의 날인 것도 맞고 한데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세미가 돌아온다면 저는 한 달 정도 세미의 칭얼거림을 하은이가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세미도 성장할 수 있다니까요? 그쵸. 근데 어떻게 그 사이에 성장을 근데 하은이는 그래도 충분히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겠죠. 물론 많이 싸우겠지만 그래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이러면 그래도 한 달 이상은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달은 아니고 한 달 이상이다. 근데 아까 시은 씨 말에서 뭔가 제가 저건 아닌데라고 했었던 게 뭐가 있었는데 받아준다? 네, 노력한다? 뭐 이런 거 네, 하지 노력하고 않았어요? 받아줘야죠. 저는 그렇게는 관계가 오래 지속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감독님은 원래 성향 자체가 맞아야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얘기도 잘 통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는 나는 솔로 되게 좋아하는데 네. 16기에 상철이랑 옥순이 되게 잘 맞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감독님 몰랐는데 도파민 매니아신 거예요? 완전 중독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라도 그러니까 이 관계가 뭔가 텐션이 끊어지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가 되는 게
오래가는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뭔가 세미의 입장에서도 하은이를 완전히 이해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애초에 뭔가 이 영화의 조형성을 생각했을 때 느꼈던 어떤 그림은 전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던 두 사람이 아주 찰나 한순간 닿게 되고 그 순간 아주 잠시 이해하게 되고 그 뒤로 이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한다 라는 그림을 생각하고 저는 영화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세미랑 하은이도 분명히 이게 이 둘에게는 인생 최고의 하루인 거는 맞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장담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 질문 중에 이제 감독님 본체가 이제 세미 쪽이냐 하은 쪽이냐라고 하셨는데 이제 감독님이 세미의 찡찡거림 별로 이제 부정적으로 묘사하시는 거를 보아 감독님 본체가 세미가 맞다라는 확신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네요. 원래 자기랑 비슷한 사람도 싫어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면들이 물론 제가 반영이 안 될 수는 없겠죠? 이제서야 인정하시네요. 아니요, 그건 그 오랜 맨날 시간 동안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더니 다이라고 20번 하셨잖아요. 넘는 시기 동안 아니 그게 저는 부정한 적은 없어요. 회피를 했지. 그래가지고 하은이처럼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은 하은이의 모습에서 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세미 같기도 하고 찡찡댔다가 회피했다가요? 어떨 때는 다혜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가지 말라고 하시거나 하은이가 이제 그 이제 아줌마한테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하거나 이제 괜찮아질 거야라고 하는 말은 캐릭터를 통해서 감독님이 전하는 말 같다고 느껴지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좀 비슷한 느낌으로 약간 그 비유가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렌즈 보고 하는 말처럼 이제 약간 이 말은 약간 묘한 뭐가 있네 하는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맞나요? 그런 느낌들이? 대사를 쓸 땐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영화를 안 본 지 지금 올해 3월인가 2월 이후로 안 봐서 제가 구체적인 뭔가는 떠오르지가 않는데 일단 제일 그거였던 거는 이제 세미가 왜 다 죽는 거지? 라고 물으면 하은이가 늙고 병드니까 라는 대사에서 오는 어떤 아이러니를 좀 심혈을 기울여서 썼던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세미의 상처에 관한 것들 그리고 사소하게는 세미가 하은이한테 다혜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할 거야? 라는 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의도를 가지고 쓰긴 했던 것 같아요. 진식이 비하인드도 혹시 조금 더 풀어줄 수 있는지. 진식이의 현장에서의 모습. 네, 그리고 진식이가 네. 왜 거기를 가서 그렇게 있는지. 그거는 이제 처음에는 어떤 그냥 개를 찾아준다가 이제 커다란 줄기로 하나가 있었는데 이걸 진행을 하면서 은평구 재개발로 인해서 이제 그 북한산이나 인왕산이나 이쪽 일대에 들개들이 많아졌다는 기사를 우연히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집단적인 이미지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버려진 이제 개들, 하얀 개들이 떠올랐죠. 그리고 이제 진식이는 현장에서 너무 귀엽고 근데 스태프들은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배우들한테 그 친밀감을 느껴야 되는데 스태프들이 친하게 하는 순간 이게 좀 분산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뭐 다가갈 수는 없었고 근데 진식이는 이제 첫 테이크를 제일 잘하죠.
이제 그 뒤로는 점점 안 좋아지고 그래서 사용한 테이크들이 거의 다 아마 첫 테이크일 거예요. 네. 진식이도 확실히 배우네요. 그런 거 보면 첫 번째 테이크가 제일 좋은 거. 굉장히 예민한데요. 저. 전 세미 엄마의 그 이제 세미 엄마의 말투를 보면서 아, 세미가 뭐 세미도 다 엄마한테 배웠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세미 아빠의 그 되게 전형적인 아빠 같은 묻어남이고 그러니까 세미 아버님 보면서 아, 저 아빠 무슨 냄새 날지 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막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미가 하은이한테 땡땡대고 저희 감상입니다만 땡땡대고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이제 약간 좀 뭐 자주 혼도 나고 좀 잔소리도 듣고 이러는데 사실 그 세미가 그 역할을 해주니까 하은이가 그 세미가 좀 굳은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의도한 거 그것까지 계산하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 친구들 사이에서 그 세미처럼 세미한테 좀 잔소리하거나 뭐라고 할 수 있는 다혜 같은 애가 있어야 하은이랑 다혜가 좀 오히려 세미를 보고 많이 성장을 한다. 제가 조금 더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다음 질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전달해드릴 수 있는지 좀 자신이 없네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세미가 제일 어른스러울 수도 있다. 자기 변호를 하고 싶은 것 같아서. 전 자꾸 세미에 좀 감정이입이 많이 되네요. 제가 자꾸 전 근데 그거 궁금해요. 관객분들은 세미에 더 가까우신지 다혜에 더 가까우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하은이는 또 있잖아요. 아, 네. 잘못 말했어요. 쌤이랑 쌤이랑 하은이 아, 중에서 어디에 더 가까우신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저는 하은이 같은 친구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GV나 여러분들 이렇게 다 돌아다녀 보면은 세미의 마음에 너무 많이 공감이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어제도 했는데 투표. 아, 진짜요? 제가 궁금해서 네. 여쭤봤거든요. 네. 생각보다 반반 진짜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번 거수 한번 네. 여쭤봐도 될까요? 될까요? 감사합니다. 혹시 세미이신 분? 생각보다 많죠. 하은이신 분? 하은이가 더 많은 거 아닌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이걸 쓰면서 저조차도 세미는 조금 아직 성숙하지 않으니까 이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썼거든요. 근데 영화를 찍으면서 스태프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너희들 다 쌤이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내면의 세미를 숨기고 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결과를 믿지 않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세미가 굉장히 용감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들 그 마음을 사실 느끼지만 하고 싶지만 용기가 부족해서 말을 뱉지 못하고 생각으로만 그치는 걸 세미는 용감하기 때문에 말로 꺼내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대변한 거 아니에요? 당당해지세요 이제. 시은 배우님, 혜수 배우님 두 분 기준으로 지금 당장 생각나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대사 아니면 표정 이런 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때 그 손잡은 장면, 물잔 걸쳐놓고 손잡는 장면 찍을 때 그 고개를 카메라 쪽으로 프레임 쪽으로 들이미신 거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거는 혜수 씨 애드립이었거든요. 사실 그냥 손만 찍으려고 했는데 혜수 씨가 고개를 이렇게 들이미는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해 주셨는데 그냥 본능적이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 왠지 네. 너무 아름다울까 제 얼굴이 아니라요. 그 분위기가요 아름다울 것 같았어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 손으로 물론 표현이 되지만 그 안 보이다가 까꿍 하고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 지나가는 게 너무 그
샷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네, 되게 본능적인 네. 것 같아요. 시윤 씨도 그런 게 네? 있었죠? 그런 부분이요? 네, 어떤 게 있었어요? 정자에서 네. 쌤이가 좋아하는 사람 있냐고 할 때 네.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쌤이 눈을 번갈아 가면서 보는 게 있거든요. 되게 완전 플러팅, 남들이 보면 완전 플러팅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찍을 때는 어떤 생각으로? 그 장면을 찍을 때는 세미가 그냥 너무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세미가 막 자꾸 누구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약간 이런 걸 또 피하고 싶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좀 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주의 감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아 근데 샘이 너무 귀엽다가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꼬시려고 양쪽 눈을 이렇게 왼쪽 봤다가 오른쪽 봤다가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넘어오셨나요? 본인이 약간 약간 본체가 플러팅 장인인 건지 하은이가 그런 건지 약간 헷갈리는데 어제 이제 그 다혜 만나서 포스터의 손깍지 의미에 대해서 어떤 분이 여쭤봤는데 아는 바가 없다. 하은이가 손깍지를 꼈다. 다혜가요?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손깍지의 의미 말씀해 주시죠. 제 그냥 본능으로 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플러팅 장인 어쩔 수 없네요. 하은이는 제가 아까 하려던 말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했었는데 혜주 배우님이 좀 전에 해주신 말이랑 비슷한 건데 그 어느 정도의 빈틈을 보여줘야 다혜도 그런 말 하면서 자기 자존감도 좀 높아지고 하은이도 자꾸 타이르는 역할이 되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좀 자처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미 같은 친구들이 자꾸 실수도 하고 전혀 공감 안 되시구나. 아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요? 아 의도적으로는 아닐 수 있는데 네. 지나고 나서 보면 세미 같은 친구가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준 윤활유 역할도 해주는 거고 사실은 그 다시 한번 좀 노력을 해볼게요. 아무튼 뭐 그런 정도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세미가 이제 항상 뭐 찡찡댄다 이제 하은이도 너 이제 왜 이렇게 애처럼 굴어? 그러니까 애니까 애처럼 구는 거고 너만 힘들어하면은 나만 힘들지 그럼 내 힘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편이었어서 저도 그런 쪽으로 자꾸 마음이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미 엄마도 약간 세미만큼 이제 좀 땡땡 그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거 보고서 했던 생각인데 뭐 고양이도 그렇고 고양이가 싸가지는 것도 생존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고 세미가 이렇게 막 하은이한테 막 좀 칭얼대고 이렇게 했을 때도 하은이도 사실 그게 이제 좋고 이제 견딜만 하니까 이렇게 계속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설정이 제가 그 부부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혼 위기에 놓여 있는 부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종종 오간다라고 선배님들한테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그 결혼 생활도 뭔가 어머님이 지금 그런 역할을 자처해 주신다고 했는데 오래 못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장면을 연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미가 어떤 그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한다면 세미의 인생은 좀 험난할 것이다. 아니요, 세미는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깨달아 갈 거고요. 성장해 나갈 거기 때문에 많이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쵸, 그걸 다 받아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어떤 사람이 아니면 뭐 폴리아모리를 하면서 이제 다자 연애를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뭔가를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있다라거나 뭐 그런 나중에 끝나고 좀 길게 대화하시죠, 이 주제로. 네네 알겠습니다. 체념은 라이브로 부르셨는지 네. 그게 몇 번 정도 찍으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찬양은 이제 노래방에서 한 2번 정도 완창으로 불렀습니다. 실제 18번은 어떻게 되시나요, 혜수? 저요? 5만 가지를 다 불러요. 그때 촬영 때도 저희가 테이크는 2번 갔는데 그걸 찍은 후랑 그 전이랑 계속해서 노래를 혼자서 스태프들이 준비하고 있을 때 계속 부르고 계셨어요. 영상이 증거가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설명 뭐 더 붙이시면. 이제 노래방에 오랜만에 갔었나 봐요. 그때 촬영하느라. 그래서 좀 그랬나 봅니다. 근데 코로나 때라서 노래방에 가는 게 좀 오랜만이었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하은이 폰 꺼졌다고 한 거 했는데 혼밥은 어떻게 또 확인했는지. 그때 저도 이거 비하인드를 들었는데 그때 하은이가 동방에서 자고 있으면서 핸드폰을 충전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꺼진 핸드폰에 충전기를 물려놓고 잠들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잘 빠져나갔다. 그리고 또 뭐 하은이가 병원에서 쌤이한테 너 친구 많잖아 라고 한 거는 이제 하은이도 질투를 한 건지 한 거겠죠. 아니 친구 많잖아요. 저 예진이랑 한 번밖에 없는데요.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저도 친구가 두루두루 많이 있지만 제가 뭐 다른 친구들한테도 마음을 뭐 깊게 가지겠지만 제가 저의 고민이나 이런 걸 말하는 친구는 사실 다혜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2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많은 거라고 생각해서 나 아니어도 있잖아 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연애나 연애 아니더라도 이제 좋아하는 관계에서 갑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은이랑 쌤이 중에 누가 갑일까요?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서로가 갑처럼 행동하면서 나는 의리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사실상 대표적인 장면이 하은이가 다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운동장에서 세미를 맞아. 쫓아가는 장면이 있죠. 세미는 아마 안 돌아보시더라고요. 뒤에 눈이 달려서 하은이가 안 쫓아왔다면 파국을 맞았겠죠. 나 잡아줘라고 대사는 쓰진 않았지만 그 뒤통수에서 나 잡아줘라는 대사가 저는 들리거든요. 안 잡으면 너 큰일 난다가 들리는데 본인도 근데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하셨잖아요. 솔직히 뭔지 아시잖아요. 최소한. 제가 다리가 그렇게 아픈데 제가 그래도 아파봐서 아는데 걸음걸이가 굉장히 느리게 걷는 걸음걸이입니다. 쌤이가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깁스하면서 쫓아갈 수 있을 정도라면은 이렇게 하는 그것도 이제 막 계속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저 골반 틀어졌을지도 몰라요. 그 장면 하면서. 네, 죄송합니다. 세미는 만약에 하은이가 안 따라왔으면 뒤 돌아봤을 거예요. 너 뭐해? 했을 거예요. 왜 안 따라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따라와 주니까 맞아요. 멈추지 않았다. 네. 질문 골라주시면 뽀뽀신 또- 비하인드요. 뽀뽀신 비하인드죠. 네. 뽀뽀신 비하인드는 또 새로운 거 뭐 없을까요? 저희가 많이 뽀뽀신이요? 네. 일단 시은 씨가 엄청나게 들떠 있었고요. 한 초반 테이크에서는 대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뽀뽀를 머릿속에 뽀뽀밖에 본능으로. 없어가지고 뽀뽀를 한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이마에 먼저 뽀뽀를 하는 거는 시은 씨의 애드립이었고 시나리오에는 그냥 뽀뽀를 한다 밖에 없었는데 이제 혜수 씨 세미가 키가 작잖아요. 근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했는데 시은 씨가 그런 액션을 보여줘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런 질문이 있던데 왜 뽀뽀만 하고 끝나냐고. 그때 시은 씨가 뭐라고 대답하셨죠? 왜 거기까? 갔다 와서 아껴서 하려고. 네, 아껴서 그랬던 하려고. 것 같은데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요. 하은이가 꾼이네요 보니까. 완전 뻔이에요. 꾼이고 완전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그냥 빠꼼이네요. 네. 아니 그리고 또 감독님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감독님 단편 영화도 찍으셨잖아요. 근데 어떤 게 조금 더 뭔가 차이점을 궁금해하셨어요? 차이점이요. 네. 단편은 근데 뭔가 작업했던 느낌이 너무 달라서 너와 나는 완전히 좀 약간 제 개인적인 뭐 인생으로 말씀드리지만 제 삶의 어떤 전환점에서부터 출발한 영화라 가지고 이게 좀 많이 느낌이 달랐거든요. 이거는 되게 제가 뭐 그런 거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되게 운명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던 작업이었고 저한테는 꼭 해야 되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뭔가 이거를 되게 긴 시간 잡고 있다 보면 좀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이 영화는 언젠가는 만들어질 영화다라는 생각이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작업들이랑은 무게감이 좀 많이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반 전에 이제 촬영하려고 조은재 감독님 따로 뵀었을 때도 이제 운명 얘기를 거의 한 40분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또 그거를 촬영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그 운명 얘기도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은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상에 좀 알려지기를. 네. 예를 들면 이거였어요. 뭐 너와 나라는 뭐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뭐 편의점에 물을 사러 갔는데 처음 보이는 차의 번호가 몇 번이었다. 근데 그게 뭐 예를 들면은 그 2시 35분 뭐 그런 1435였다. 그러고 나서 물 뚜껑을 열었는데 여기 1435라고 적혀 있었다. 약간 그런 것들에 굉장한 그런 식이었죠. 네네. 근데 상우님도 저한테 그때 저희가 그 촬영을 마치고 운명 배틀을 했거든요. 누구의 운명이 더 충격적인가 놀라운가에 대해서 몇 가지 에피소드 그러니까 저는 너와 나를 찍으면서 겪었던 어떤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상우님도 거기에 받아치셨는데 제가 다 이겼죠 그때. 판정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은이가 세미에게 수학여행 다녀와서 하려던 말은 뭐였을까요? 사랑해 사귀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 이게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때 저희가 뭐 영상 찍는다고 무무를 한다고 이걸 했었는데 저는 저는 당연히 진짜요? 얘네가 사귄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귄다고 말을 해야 사귀는 거다. 아니 뽀뽀를 했으니까 사귀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사귄다고 해야 사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겠죠. 우리 사귀는 거 맞지? 근데 그 사이에 세미는 당연히 사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하은이가 잠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에이 하은이가 어떻게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요? 만약에 세미가 우리 사귀는 거 아니었어 하면은 하은이는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마음이 바뀌었다 치고. 마음이 바뀌었으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만약에 마음이 바뀌었으면 그럴 일 없을 거야 세미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하은이가 엄청난 꾼이다. 꾼이죠. 네. 꾼이고 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시간이 많이 허락한다면 그 또리아범도
이제 그 어떤 역할인지 어디까지 진짜고 뭐 그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뭔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지 이제 어떤 뭐 악당인 건지 아니면 뭐 그리고 그 스토리아 보면 이제 막 할 때 그 친구가 그 잘 다혜였는지 되게 매섭게 욕을 한번 한 친구가 있었잖아요. 미진이요. 미진이? 요즘 말투로.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대사는 어떻게 나온 건지도 궁금했습니다. 또리아범은 일단 저희 영화가 어떤 대상을 쉽게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는 영화인데 유일하게 이 또리아범이라는 캐릭터가 뭐 창작자로서의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이제 이 사람을 까는 조롱하는 그런 캐릭터고요. 근데 이제 정민이가 너무 능글맞게 하는 바람에 약간은 이 사람이 가진 폭력성에 대해서 제가 연출자로서 이건 조금 약간 어떤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위협적인 캐릭터가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들은 좀 다음에 좀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찍을 때 사실은 20대 후반 정도의 남자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민이가 저희가 한 번도 리딩을 하거나 리허설을 하지 않았어요. 정민이를 데리고 와서 하는데 말투가 너무 30대 중반 트위터도 그냥 트위터라고 하면 되는데 트위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하는데 시간은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찍었는데 그때 배우들이 애드립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민이가 뭐를 하면 아이들이 기죽지 않고 거기다 그냥 다 맞받아치고 미진이도 특히나 미진이와의 그 호흡은 거의 다 애드립이거든요. 너 이름이 뭐야 하면은 뭐라 그랬더라고요. 욕 안 할게요. 욕 안 해. 너 이름이 욕 안 할게요도 정민이 애드립이고 그래서 되게 찍을 때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미진이가 이제 욕했을 때 잠깐 멈추고 화장실 갔다 왔어요. 좀 무서워서 그게 그냥 좀 무섭더라고요. 눈치 끄고 했죠. 그렇지. 좀 그때 무서웠습니다. 시은님은 혜수님을 뭐라고 저장하셨나요? 아마 핸드폰. 제 사적으로요? 네, 그런 거겠죠. 네. 비밀이에요? 네. 뭐 박혜수겠죠. 아니에요. 근데 저는 보통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렇게 막 하트 붙이고 이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혹시 실망하실까봐 저는 그냥 너와 나 혜수 언니라고 저장했습니다. 전 박혜수 김시은인데 그냥. 언니는요? 김시은이요? 바꿀게. 저 뭐라고 하셨어요? 좀 잘못된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은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에 의미를 좀 많이 두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제 뭐 저장할 때 완전 이제 아저씨처럼 저장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너와 나, 뭐 조현철 감독 가로열고 DP 조로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그렇게 좀 까먹을까봐 나중에 이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걸 최대한 조금 해놓는 편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 감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딱하게 저장했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이 딱딱하게 저장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 근데 그 질문을 좀 누가 해주셨는지 그런 거를 왜 그거 하시는지, 아니면 차라리 하은이가 세미를 뭐라고 저장했는지 이렇게 하셨어야 됐나. 그러면 세미가 하은이 뭐라고 저장했어요? 이제 바꾸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저장했었는데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 사귀기
전에는 뭐라고 저장했을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진짜 진지하게 그때 생각하고 너무 그 답변에 마음에 들었었는데 네. 이 질문을 해주셨었거든요. 네네. 제가 생각한 건 어떻게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얘는 안 했을 것 같아서 네. 김하은 안 했을 테니까 그럼 나도 안 해 라는 마음으로 그냥 김하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막 하트 붙이고 막 다 하고 싶은데 혼자 하는 건 또 싫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김하은 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꿨겠죠. 좀 친절하게 해주면 하은이 이러면서 한번 하다가 또 싸우면은 김하은 뭐 이러다가 뭐 지웠다가 저장했다가 뭐. 저는 그 보면서 뭐 어쨌든 막 너무 뭐 팝콘 먹으면서 막 이렇게 볼만한 영화는 아니고 제가 조금 이렇게 그냥 물 갖다 놓고 마시면서 보고 싶은 영화였어서 다 보고 나서 이게 참 묵직하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감정을 다룬 작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잘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저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그 감독님이나 뭐 시은 배우님, 해수 배우님 다 재밌게 그리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세미에 대해서 하은이에 대해서 우리 다 10대를 보낸 적이 있고 지금 진행 중이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좀 기분이 좋고 이제 좀 굉장히 좀 행복한 밤입니다. 오늘 토요일에 너와 나를 보고 약간 조금 무게가 느껴졌던 것들도 이제 소화가 좀 깔끔하게 된 것 같고 만약에 좀 한 번 더 보면은 이제 조금 더 가볍고 세미와 하은이와 주변 친구들 그 표정에 좀 더 집중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좋아하는 작품이나 의미 있는 작품들이 있으면은 막 N회차 보는 것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오늘 또 2만 명 돌파했다고 하고 이 기세로 보면 이제 뭐 3만 명이나 이렇게 쭉쭉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의미가 있는 만큼 또 많이 봐주시면은 또 조연철 감독님이 뭐 한 장면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으니까 또 하나하나 또 찾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2만 기념 단체 사진도 한번 하자고 하시고 또 포토타임도 갖자고 하셔서 네 그래서 포토타임 한번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다 같이 포토타임을 제가 잘했죠? 제가 한 겁니다. 제가 이뤘습니다 이거.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추운데 감사하고 추운데 모두 조심히 귀가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남은 하루 주말도 편안하게 보내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마디씩만 하고 저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영화 너하나가 2만 돌파했다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 같이 GV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영화 오늘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깊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집에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너무 많이 웃다가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2만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뭐 이렇게 느끼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또 그런 숫자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관객분들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보시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좀 마음이 따뜻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다 가기 전에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다정한 한마디 용기 내서 건네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세미하니 얘기를 많이 했고 저 또한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웃으면서 한 얘기임에도 이들이 얼마나 다양한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조금은 마음 한 구석이 짠해지는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들이 돌아와서 헤어지건 아니면 슬퍼하건 서로를 미워하건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아름다움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오는 슬픔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거나 뭐 자기에 대한 혐오감이 든다거나 할지라도 이거를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이렇게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좀 더 많이 웃고 즐겁게 살아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